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우리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년 반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뭐 9년 반 만에 인상을 했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동안 우리를 그냥 올릴 듯 말릴 듯 하면서 괴롭혔던 부분에서 우리가 좀 탈출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에서 탈출했다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환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정말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우리 이제 9월로 예정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9월부터 해서 사실 8월 달부터 상당히 좀 우리 이머징 시장에서는 큰 반응들이 있었고요. 4개월 동안 좀 많은 준비들과 많은 자금들의 그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정된 대로 말을 했던 대로 상당히 친절하게 연준에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평을 하고 싶고요. 연준이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0에서 0.25% 레인지를 가지고 있던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0.25%를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이변은 전혀 없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이 같은 연준의 이런 결정, 일단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던 그런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배경과 더불어서 물론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고용시장이라던가 물가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아울러서 이번 인상폭과 더불어서 달러 흐름까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외신통에 정리를 해주시죠. 예,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2008년 제로금리 2달 만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실업률이 10%에 육박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업률 자체가 또 5%까지 떨어지고 고용 데이터가 논팜 페이롤 같은 경우는 20만 건을 이상을 하는 계속 이런 흐름들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연준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견조한 수준이 금리를 너무 낮았던 이런 제로금리를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키는데 첫 스텝 정도는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연준 의원들이 만장일치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다. 반대표가 한 표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 경제가 표면적인 이런 숫자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분명히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요. 제가 성명서를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데에 대한 조금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나 할까요? 지금의 비율로서는 중기적으로 2%는 서서히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좀 금리 인상이 뒤로 좀 더 미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선순환 구조의 마지막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엿보였었고요. 에너지 가격이 주 원인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그냥 전체 경제에 대한 부스트업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끝부분에는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블룸버그에서도 얘기를 하건데 가계 수입이 부진하고 임금의 상승이 좀 부진하다. 시간당 임금 자체도 한 2.2%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전년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지난 2008년 이전 10년 동안 3.3% 정도 가능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 그리고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뉴스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블룸버그인데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언제 또 이뤄지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경제는 둘째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머징 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일단 요동을 쳤습니다. 뭐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한 0.1% 정도 올라간 채로 마무리를 졌는데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이 추세가 뭔가 굉장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모멘텀이 좀 사라졌다라고 보면서 최근에 한 3% 정도 빠졌었는데 이게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만약에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고 또 빠른 시일 안에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달러 인덱스의 폭등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왔다. 하락 반전으로 좀 될 단기적으로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머징 자산에서 아웃플로우가 계속 진행되는 흐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림을 하나 보시면 과거에 미국 금리가 인상을 했을 시에 달러가 어떤 패턴을 보여줬느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차차 하게 됐을 때 달러의 가격들이 인덱스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시장의 흐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이제 주변국들이 문제입니다. 이머징 시장이나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자금 유출은 뭐 불가피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거든요. 일단 이머징 통화에 관련된 아웃플로우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좀 유턴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통화를 수축시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줌으로 해서 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를 지금 팽창하는 확장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이중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도달하는 속도에 따라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여기에 따라서 될 가능성이 속도를 좌우하는 지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지금 한 1.3% 정도니까 2%까지 어떻게 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달러 인덱스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는 선진 증시라든가 이머징 증시 같은 건 상당히 안정화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약간 좀 우려를 하는 것은 WTI가 좀 공식대로 좀 올라왔으면 하는 네. 욕심을 좀 가졌었는데 WTI가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머징 마켓에 그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그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슈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의 이 같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단행이 이뤄진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달러 인덱스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봤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 내에서 달러는 약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머징 자금이 크게 이탈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셨는데요. 간밤에 유가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우려 섞인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전히 좀 제거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금리 인상이 두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이머징 국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뭐 지금 이제 뚜렷이 좀 대비가 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와의 어떤 가치 상승이 불가피한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양적 완화를 좀 하고서 돈의 가치를 좀 낮춰보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미국의 달러화 강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생각보다는 뭐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은 달러가 지금 크게 슈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달러가 좀 빠지는 것을 좀 원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또 유가가 또 이렇게 달러가 버텨버리면서 유가가 빠져버리니까 과연 이머징 쪽에서 리스크가 끝난 것이 맞느냐라는 우리가 의문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준 이 위원들이 실제 몇 년도에 됐을 때 어느 정도 금리가 적정하다라고 보는 닷플롯이라는 이 표를 보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는 쪽으로 약간 조금 이동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달러가 마이너스로 크게 전환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가의 하락을 부추겼다.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가 자체는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굳이 달러하고 연동되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도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움직여줄지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아차 하면서 또 이머징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와 유가의 어떤 반대, 그러니까 상관관계에 있고 또 이 유가와 이머징 국가들의 연결고리가 아직은 끊기에는 조금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크게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통화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신흥국 국가들은 달러와 반대 포지션에 있게 되면서 특히나 브라질이나 뭐 중국 위안화 약세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좀 의미 없이 약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CNN머니 따르면요. 일단 미 금리 인상 시, 이거 바꿔 말하면 달러가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됐을 시 가장 위험한 세 개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달러 대비해서 반대 포지션에 있는 유가의 하락과 원자재의 하락으로 국가의 뭐 신용 등급이라든가 국가가 수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가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브라질입니다. 해아라가 31%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인플레이션이 12년의 최고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중국 이어서 이 민간 기업들의 그 달러 부채 비중 그 보유량 자체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헤아라 가치 통화가 계속 떨어지면서 달러를 무조건 더 그렇게 비싼 달러를 갚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GDP의 8% 규모의 단기 외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폭등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 단기 외채를 갚아나가는데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마이닝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 산업 자체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자국 통화 가치까지 계속 떨어지는 이러다가 또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자국 통화 떨어지고 뭐 수입 물가 일어나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뭐 이런 부분들 결론적으로 다 같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들은 이런 국가들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통화들이 반등을 하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머징 통화의 약세 그리고 유가와의 상관관계도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주변 국가들의 어떤 파급력, 결국은 이들 국가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 신흥 통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띠게 되면 우리 쪽으로도 좀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파급력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런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터키 뭐 이런 국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통화 가치가 계속 낮아지면서 외채를 상환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다시 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같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환보유고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 6, 7위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환위기가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하겠지만 센티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증권시장에서는 충분히 주가의 반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머징 통화가 어느 정도 반등을 갈 수 있을 거라는 큰 틀에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런 특정 국가들 유가의 하락과 함께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폭증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됐을 시에는 시장에 다시 좀 리스크로 이런 것들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되지 않겠다.
배제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서동수 대리가 뭐 언급을 했던 나라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많이 좀 시장에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뭐 여기서 이제 좀 자유롭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뭐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 나눠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서동수 대리와 함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얘기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